자, 영상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장관님, 저 영상은 제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보여드린 바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예. 네. 모든 걸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취임사입니다. 대표 직후 선출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후에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수완박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가 허위라고 저를 고발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은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었고요. 철험회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들의 주장이 불과했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일사천리로 추진이 된 거예요. 저희 보시면 박홍근 원내대표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까지 했고요. 그리고 바로 기립표결, 위장 탈당 안건 조정이 무력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회기 쪼개기 무력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공포까지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랬던 검수완박 급물살을 탄 이유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추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에 완전 막달이 필요하다. 이런 추론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관께서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신 내용도 바로 이런 취지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장관님은 바로 그 헌재에서 변론한 내용을 놓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고소를 했어요. 이거 속담을 빌리자면 도둑이 재발절인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불편하시죠?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없는 얘기 한 거 아니고요. 할 얘기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 상대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저도 못 들어봤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도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따로 설명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들으신 거 없습니까? 자,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명예훼손인가를 뚜렷하게 설명조차 못하고 있고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 명예훼손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로서 언제든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수완박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성을 알려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어느 기관이 어떤 영역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해서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해온 바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 있었던 이 굉장히 진보 쪽에 있었던 변호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론이 모아질 정도로요.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국민이 이걸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 때문에 국가의 반부패 역량 약화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 우리 전주회 의원 관련해서 기사 보셨을 겁니다. 법무부 정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몇 달 된 얘기입니다. 몇 달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지시하는 것이 맞군요. 예. 네. 그렇다면은
장관님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저희 법무부 청사에는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남녀가 쓰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게다가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실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반적인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국무회의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무부에도 국무회의실이 있거든요. 과천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성 전용이었습니까? 만들어진 경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지시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여성용이군요. 그렇죠?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곳을 저희 법무부의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는 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는 게 참 답답합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법무부 청사 8층에 그것도 국무회의실 바로 옆에 여성용 헬스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라. 직원 휴게실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가 그러면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물었고요. 근데 직원들 다수가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뭐 그곳에다가 만들었고 거기 있던 헬스기구들은 법무연수원의 진천에 있는 그 헬스장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직원용 헬스장은 법무부 청사 지하 1층에 있고 그리고 이 국무회의실 바로 옆에 있는 법무부 청사 8층에 있었던 헬스장은 박범계 전 장관이 사용하지 않은 걸로 추정하면 이뤄볼 때 여성 장관 전용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원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에 지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추정은 제가 할 것은 아니습니다. 부적절한 지출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